오늘 테슬라의 폭등에는 두 가지 큰 호재가 있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8.22% 급등한 410.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시총도 1조 3,180억 달러로 다시 늘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6% 이상 급락했었는데요. 전날 주가 급락에는 테슬라의 작년 연간 전기차 인도량 170만 9,226대에 이전년 180만 8,581대보다 감소했다는 발표가 영향을 줬습니다.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역대 처음입니다. 하지만 반전의 호재는 중국에서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중국에서 중국 정부의 인센티브에 힘입어서 모두 65만 7천 대를 판매해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차지하는 판매 비중은 36.7%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일에는 전 세계 판매량이 줄었다는데 방점이 찍혔으나 오늘은 중국에서 사상 최고 판매를 기록했다는데 방침이 찍혔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약속함에 따라 중국 판매가 더욱 상승할 것이란 기대로 테슬라는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불어온 호재로 투자사의 목표가 상향도 잇따랐는데요. 투자사 캐노코드는 테슬라의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기존의 298달러에서 404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지난 2024년 한 해 연간 판매량에서 가까스로 세계 선두를 유지했지만 치고 올라오는 2위 중국의 BYD와의 차이는 2만 4천 대까지 좁혀졌습니다. BYD가 1일 발표한 2024년 EV, 일렉트로닉 비하이클이죠. 전기차 판매 대수는 전년도에 비해 12% 늘어난 176만 4,992대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2025년에는 BYD가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를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간 판매가 줄은 것은 2015년 4분기 판매 대수를 공표한 이후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판매가 부진했는데요. 중국 시장은 테슬라 판매의 절반을 차지하고 미국 시장은 약 30%를 차지합니다. 중국에서는 경기 둔화와 현지 전기차 업체와의 가격 경쟁으로 테슬라의 판매가 둔화됐습니다. 미국 시장의 전기차 보급 속도 둔화도 점유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슬라의 1월에서 11월 누계 판매 대수는 전 지역에서 전년도에 비해 줄었는데요. 중국은 4%, 미국은 5% 각각 감소했습니다. 반면 BYD의 10월, 12월 사이의 3,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59만 5,413대로 테슬라를 앞지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올해 신차 출시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그리고 로봇 등의 사업으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낙관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매체 베런스에 따르면 투자회사 캐노코드 제뉴이티 애널리스트 조지 지아나르키아스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종전 298달러에서 404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신차 출시 등을 이유로 들며 예상보다 약한 인도량에도 우리는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5일 251.44달러였던 테슬라 주가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급등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12월 17일에는 무려 479.86달러로 2배 가까이 오른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출시 등의 규제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테슬라의 폭등으로 다른 전기차 종목들도 같이 폭등했는데요. 리비아는 24.45%, 루시드는 8.58%, 니콜라는 24.03% 각각 폭등했습니다. 리비아는 개장 전 지난해 4분기 차량 인도량이 14,183대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13,472대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4분기 인도량은 전년 대비 42% 급증한 것은 물론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인도량입니다. 이날 니콜라와 관련 특별한 재료는 없었는데요. 테슬라가 8% 이상 급등하고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우는 리비안이 24% 이상 폭등하면서 니콜라도 그냥 덩달아 폭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애플 봅니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중국의 외산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 감소로 애플의 매출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보통신기술연구원 CAICT는
11월 중국에서 애플을 포함한 외산 스마트폰 출하량이 304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4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무려 51%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브랜드별로 출하량을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스마트폰에서 절반이 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외국 브랜드 중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와 화웨이의 기술 등 중국 브랜드와의 경쟁 속에 점점 큰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DC의 데이터에 따르면 3분기 중국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매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0.3% 줄어든 반면 화웨이는 무려 42%나 급증했습니다. 또한 11월 외국산 스마트폰 출하량이 1년 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중국의 브랜드 출하량은 전년 동월 대비 4.4% 늘어난 2,657만 1,000대에 달했습니다. 점유율은 89.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 브랜드와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입지가 갈수록 위협을 받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애플은 지난해 9월에 출시한 아이폰 16 시리즈를 통해서 중국에서 매출이 다시 반등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해당 시리즈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AI 기능이 포함됐지만 중국의 AI 관련 규제로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애플의 중국 내 경쟁사들은 이미 자신들의 스마트폰에 AI 기능을 제공하며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했는데요.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벤치마크 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4.602%로 0.0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도 4.277포인트로 0.02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마감 무렵 88.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날과 같은 수지입니다. 그리고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 지수는 전일 대비 0.41% 하락하며 108.75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대부분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이 낮아져서 해외 트레이더들의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하지만 뉴욕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 호조와 월가에서 중국의 경제 궤도가 올해 전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부양책이 앞으로 몇 달간 소비를 진작시키고 원유 수요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를 밀어올렸습니다. 반면 천연가스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1.22% 상승한 74.02달러를 기록했고 브렌트유 가격은 76.56달러로 0.83% 올랐습니다. 오늘 폭락한 천연가스는 8.28% 하락해서 3.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가스관을 차단하면서 급등했던 천연가스 가격은 이후 폭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 만에 반등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성공투자 파이팅!